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다양한 취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테이스터 션입니다.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영화 같은 드라마죠. 바로 마스터 오브 디 에어 착장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뭐 미션 임파서블, 인디아나 존스 착장 리뷰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 컨텐츠 조회수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매니아가 굉장히 두텁더라고요. 많은 분들께서 영화 속 리뷰를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이 컨텐츠가 계속되려면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화를 보는 가장 큰 재미 중 하나가 바로 의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간만에 영화 광들 그리고 밀리터리 매니아들한테 엄청난 지금 작품이 나왔습니다. 바로 마스터 오브 디 이어라고 해가지고 밴드 오브 브라더스 그리고 더 퍼시픽을 잇는 2차 세계대전 전쟁 영화가 지금 애플 TV 통해서 개봉을 했고요. 원래는 밴드 오브 브라더스랑 더 퍼시픽은 HBO를 통해서 이제 방송이 됐었는데 HBO가 어마어마한 제작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마스터 오브 디 이어를 포기를 했는데 애플 TV가 아주 야심차고 호기롭게 3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가지고 공개를 하게 됐고요. 전쟁 영화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기념비적인 작품을 했다고 할 수 있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제작한 스티븐 스필버그 그리고 거기에 출연했던 톰 행크스가 제작을 들어갔고요. 이걸 아셔야 돼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만들고 나서 이 영화가 말 그대로 대박이 났거든요. 대박이 나고 나서 이 의상들이 남아있잖아요. 그 의상들을 사실은 폐기 처분하기가 아까워가지고 이번엔 전쟁 드라마를 한번 만들어보자. HBO랑 만들었던 게 바로 밴드 오브 브라더스입니다. 그래서 밴드 오브 브라더스 같은 경우는 정말 어마어마한 성공을 했고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큰 성공으로 전쟁의 무대를 태평양으로 옮겨가지고 나온 드라마가 바로 더 퍼시픽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퍼시픽 이후로 거의 15년 만에 나온 것 같은데요. 15년 만에 나온 마스터 오브 디 에어는 유럽 전선에서 활동했던 미 8공군 그리고 100 폭격 연대 공군에 대한 내용이 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게 사실은 2차 세계대전 때는 미국 공군이 없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공군이 독립하게 나가게 됐고요. 그전에는 항공대는 이제 말 그대로 육군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USAAF라고 합니다. United States Army Air Force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나왔던 의상들은 사실은 지금 이 현대 의복사에 엄청나게 큰 관여를 하고 있고 엄청나게 큰 기여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패션 브랜드들이 2차 세계대전 때 나왔던 이 플라이트 자켓들을 가지고 복각하고 또 자기들끼리 의미를 해석해가지고 수많은 제품들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이 군복이 현대 패션에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단적인 예로 트렌치코트 있잖아요. 트렌치코트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때 트렌치, 참호에서 입던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렌치코트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트렌치코트를 많이 이제 개발하고 이제 납품했던 브랜드가 버버리고요. 그래서 버버리 트렌치코트가 가장 어떻게 보면 트렌치코트 중에서 아이코닉하고 유명한 브랜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마스터 오브 디 이어를 이야기를 한 만큼 거기에 나왔던 의복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마스터 오브 디 에어 그때 당시에 이제 운영했던 폭격기는 이제 B-17 플라잉 포트리스라 해가지고 하늘을 나는 요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크루 멤버들은 10명 정도 탔었거든요. 조종사 2명이랑 그리고 항법사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기관총 사수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탔었는데 그분들이 일단은 전투씬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입고 나오는 옷들을 먼저 설명시켜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입고 있는 옷은 B3라고 아시는 분들이겠지만 이거는 B6입니다. B6는 이제 추후에 나오는 거고요. 거기 영상에 나왔던 이제 옷은 바로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무스탕이라는 제품이에요. 무스탕.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 이 제품이 B3인데 이거는 참고로 대전 모델이라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에 입던 B3를 복각한 제품입니다. 윌리스 앤 가이거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굉장히 무겁습니다. 굉장히 무겁고 참고로 저희 헤이스트는 그 의류의 고증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저희 아카이빙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빌려온 것도 아니고 다 저희 건데 이 제품의 특징 같은 경우는 일단은 포켓은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의 포켓이에요. 공중에 올라가가지고 포켓을 쓸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가죽 패치가 더 들어져 있습니다. 네. 양가죽이고요. 여기는 말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거추장스럽고 큰 옷을 공중으로 타고 올라갔냐?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현대 항공기가 갖고 있어야 될 그런 시스템들이 전혀 없었어요. 고철 덩어리를 타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공중으로 올라가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영하 46도까지 내려갑니다. 일반인들 다 얼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폭격기 대원들은 굉장히 따뜻한 양털로 되어 있는 이러한 류의 자켓들을 입고 올라갔어야 돼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이것만 입는 게 아니라 그 밑에는 이제 A3 팬츠라 해가지고 멜빵으로 된 그런 전신이 양털로 되어 있는 옷들을 둘러싸고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폭격수들이 하늘 위에 올라가서 일을 하지만 땅에서 또 이제 작업을 하고 임무를 하잖아요. 그때 입던 옷들이 바로 그 유명한 A2 자켓. A2 자켓 이런 디자인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A2 자켓. 여기 보시면 막 아비렉스가 적혀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자켓도 있고, 이 A2 자켓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 미 공군에서 사랑받고,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그런 자켓이라 할 수 있겠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자크로 되어 있고요. 그때 당시 대부분 이제 말가죽과 그리고 소가죽으로 이제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것도 아비렉스 제품이긴 한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패션 의복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많이 미쳤던 그런 자켓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장교들이 입던 자켓들은 A2 자켓을 위에 걸치고 그 밑에 트윌 트라우저스를 입고 그리고 정복을 입고, 지금 봐도 와 진짜 멋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옷들을 입었는데, 실제로도 휴가를 가잖아요. 그럴 때 공군 장교들이 여자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옷이 굉장히 좀 속된 말로 좀 새끈해가지고, 예.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 참고로 가볍게 얘기하자면 이 A2 자켓은 원형은 이 A1 자켓이라 해가지고 버튼으로 되어 있는 방식의 자켓들이었는데 지퍼가 개발되고 하면서 그런 A2 자켓으로 변형이 됐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심플하긴 한데 여기에 이제 부대 마크가 그려져 있고, 여기다가 보통 사람의 이름이 주기가 되어 있는 게 보통인 그런 자켓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에 따라서 뒤에다가 그림을 그려 넣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분들께서 사랑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그런 자켓의 원형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화에서는 장교랑 그리고 폭격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 이제 근무하는 그런 지상 근무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분들이 입던 옷은 사실은 아카이빙이 없어요. 하지만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자고 하자면은, 그때 당시에 주로 입었던 옷들은 바로 HBT라 해가지고 헤링본 트윌 자켓들을 많이 입었어요. 자켓도 많이 입었고, 그리고 커버홀들을 많이 입었어요. 이 커버홀 안에다가 이런 어떤 밀리터리 셔츠를 레이어드한 모습들이 와 진짜 뭔가 되게 멋있다라고 하는 그런 레이어링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때 당시에 미 육군 항공대 옷들을 WRL에서도 많이 복각하고 재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HBT 제품들이 판매가 되는데, 그 HBT 원단이 참고로 지금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이 헤링본 트윌이 오염에도 강하고 굉장히 질깁니다. 그래가지고 HBT 원단 같은 경우는 육군에서도 많이 사용했고, 해병대 그리고 엔지니어들도 굉장히 많이 썼던 제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엔지니어들이 쓰던 엔지니어드 캡이에요. A3 엔지니어드 캡인데, 이게 특이한 게 모자가 이렇게 위로 젖혀져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 돼요. 일을 할 때 이게 부딪히지 않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폭격수들도 여기다가 이제 털이 달려있는 A3 캡들을 썼어요. 전쟁 중에 사실 이게 머리가 걸리적거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플렉시블하고, 그리고 위에 헬멧도 쓰기도 쉽게 해가지고 착용했던 게 이 A3 캡이고요. 그리고 영상에서도 많이 나오지만은 그때 당시 필드 자켓들도 이 미 육군 항공대에서 많이 착용했습니다. 밀리터리 필드 자켓 중에 M43이라는 자켓들을 많이 입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M43은 잘 못 들어보셨겠지만 M65 자켓은 많이 들어보셨죠? M65 필드 자켓. 이게 뒤에 있는 43이 그때 납품된 연도를 얘기해요. 이게 M51 자켓이거든요. 이거는 한국 전쟁 때 착용하던 필드 자켓입니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M43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고요. M65가 되면은 이 카라가 없어지고 아예 이제 뒤에 이제 후드까지 달려요. M65는 1965년 월남전 때 개발된 거죠. 그래서 M43이 있고요. 그리고 M51이 있고, 그리고 M65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에피소드 총 9화인데 8화까지 봤는데 8화에 보면은 흑인 조종사분들이 나옵니다. 네, 굉장히 그 유명한 흑인들로 구성된 크루인데, 그분들은 조금 옷이 달라요. 차별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옷쟁이 봤을 때. 왜냐면 그분들은 이 A2 말 그대로 가죽 버전이 아니라 좀 더 어드밴스된 면 트윌로 된 B10이라는 자켓을 입고 나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참고로 전투기 조종사기 때문에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무거운 옷들보다는 조금 더 가볍고 라이트한 B10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자켓들을 또 착용을 많이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 마스터 오브 디 에어 착장에 대해서 좀 훑어봤는데, 뭐하러 의상까지 알아야 돼? 뭐 영화에서 뭐 옷까지 알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식적으로 더 알고 이런 정보까지 더 알게 되면은 이 영화를 보는 해상도가 좀 더 높아진다 해야 되나? 저희가 이제 이런 옷에 대한 정보까지 모른다고 하면은 영화를 한 720 픽셀로 본다고 하면은 옷까지 알게 되면은 1080 이제 HD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이런 내용들을 좀 공유를 한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다시 될 게, 이 마스터 오브 디 이어의 의상을 공급한 몇몇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주되게 의상을 공급했던 브랜드가 2차 세계대전 외에 미 군복이라든지 영국 군복의 가장 아이코닉한 제품들을 복각하는 복각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한 이스트맨 레더에서 이 마스터 오브 디 이어의 A2라든지 B3를 제공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스터 오브 디 이어의 A2 자켓 그리고 B3 같은 거 구매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스트맨 레더에서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중령이 있는 B3는 조금 특이하거든요. 흰색에 이렇게 패치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로 레더 해가지고 에어로 레더도 굉장히 유명한 그런 가죽 브랜드죠. 그래서 이건 중령이 입고 있는 B3 같은 경우 거기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오브 디 이어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밴드 오브 브라더스 더 퍼시픽을 재밌게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화가 고증에 거의 미쳤습니다. 진짜로 심혈을 기울인 그런 작품인 것 같아가지고 정말 너무나도 재밌게 좀 보고 있고 앞으로 이런 영화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테이스터 천이었고요. 영상이 유익했거나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